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미국 기자가 본 유경수 사살 사건. 문이 총을 들고 단상을 향하여 뛸 때 가장 먼저 대응 자세를 취한 사람은 박종규 경호실장이다. 그는 일어서더니 권총을 뽑아들고 단상 앞으로 뛰어나온다. 그가 일어선 것은 문이 제1탄을 쏘아 퍽 소리가 난 지 4.5초 때였다. 그는 범인을 향해서 쏘려고 단상 앞으로 뛰어나오는데 관중석에서 단상으로 보내는 조명에 눈이 부셨다. 표적을 잃은 것이었다. 박 실장의 행동에 대해서 1998년 청와대 경호실이 펴낸 사례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경호실장이라면 범인에 대한 응사가 주가 아니라 피경호인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로 나와 피경호인의 머리를 숙이게 조치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연대 뒤에 몸을 숨긴 시기는 2탄이 연대에 맞은 후거나 3탄이 불발된 이후이기 때문에 범인이 제2탄을 정확히 사격했거나 3탄이 불발되지 않았더라면 박 대통령 저격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1998년 경호실의 사례연구소는 유교사의 피격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범인이 박 대통령을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저격하기 위하여 통로를 달리면서 총을 쏘는 상황인데도 통로 좌우측에 앉아있던 경찰 근무자들은 아무런 경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었다. 총을 쏘는 범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정조준을 할 수 없도록 범인의 몸을 건드리기만 했어도 유교사는 머리에 총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좌석에 앉아있던 12명의 경찰관들은 무엇 때문에 행사장에 와서 앉아있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행사 교육이나 우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상에는 후미 근무자 2명을 제외한 5명의 근무자가 있었지만 범인이 고함을 지르면서 단상 쪽으로 뛰어나오며 사격을 하는 상황인데도 단상 좌우측의 근무자들은 박 대통령이나 유교사를 방어하러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뛰어나온 시점에 단상 근무자들이 행동을 취하여 피경호인을 방어하면서 머리를 숙이게 했더라면 유교사는 생존했을 가능성이 컸다. 단상의 수행 요원들은 범인이 연대를 마친 이후에야 행동을 취했으니 유교사를 방어하려고 달려가던 경호원은 유교사의 뒤쪽으로 숨고 말았다. 이는 경호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문세강의 박정희 저격 및 유경수 사살 사건은 공식 행사 도중에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생중계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상세히 기록되고 목격된 암살 사건이 됐다. 수사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이다. 일부 방송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을 보면 수사 전문가들이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주로 음모설을 제기한다. 이들은 사건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극히 부분적인 점을 아마추어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황당한 상상을 하고 있다. 당시 장면을 담은 텔레비전 중계 필름을 한 번 더 보자. 이날 식장은 무대 위로만 조명이 쏟아졌고 객석은 어두웠다. 문이 쏜 제2탄의 총성이 울리는 순간 단상의 박종규 경호실장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한 듯 고개를 빼며 왼손에 종이 뭉치를 든 채 일어섰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릴 때는 무대 맨 앞으로 뛰어나와 종이 뭉치와 권총집을 떨어뜨렸다. 네 번째 총성이 울릴 때는 오른손에 권총을 거머쥐고 총소리가 나는 곳을 겨냥한다. 이때 박 실장의 위치는 문이 총을 쏜 곳과 유경수 여사를 잇는 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비낀 곳이었다. 네 번째 총성과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을 제압하자 박 실장은 겨누었던 총을 거두어 들였다. 단상 위의 요인들은 총성이 울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쓰러지듯 몸을 낮췄다. 개 중에는 자신이 앉았던 의자 뒤로 숨는 사람도 있었다. 유경수 여사의 동작이 가장 늦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리는 것과 거의 동시에 오른쪽으로 몸을 낮추려고 고개를 숙인 듯하던 유 여사는 뒤쪽으로 급히 고개가 젖혀졌다. 그리고는 서서히 왼쪽으로 머리를 떨궜다. 문세광이 체포된 직후 또 한 방의 총소리가 울리고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단상의 한 경호원이 뒤늦게 객석을 향해 쏜 총알이 합창 단원으로 앉아있던 DR 86번에 장봉화 양을 맞춰 절명케 하는 순간이었다. 이 총소리 직후 벽면을 비추던 방송은 지지 하는 소리와 함께 중단된다. 경호원들은 무대 위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연대 뒤로 숨은 대통령을 경호한다. 객석의 하객들은
의자 밑으로 숨느라고 아우성을 친다. 이때 독립유공자석에 앉아있던 탁금선 여인이 국무님이 라고 소리치며 무대 위로 달려올라가 유경수 여사를 안아 일으킨다. 유 여사는 탁 여인과 경호원들에 의해 들려나가고 장봉화 양과 저격범 문도 밖으로 들려나간다. 박 대통령 가족 경호 담당인 이상열 수행과장은 이날 국립극장 단상 뒤쪽에 처진 커튼 뒤에서 근무 중이었다. 와 하고 소리가 나서 커튼을 젖히고 내다보니 문세광이 달려오면서 총을 쏘는 것이 순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연대 쪽으로 뛰어나가 보니 각하께서는 오른쪽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으켜서 연대 뒤에 쪼그리고 앉도록 했죠. 박 대통령께서는 야 우리 집사람에게 가봐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적으로 무슨 예감이 드신 듯 했어요. 녹음 테이프에선 이런 소리가 들린다. 가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완리, 예, 사모님이. 이 직후 탕 하는 소리가 나고 여자들의 비명이 들린다. 뒤늦게 경호원이 쏜 총탄에 합창단원 장량이 맞는 장면이다. 이 총격은 문세광을 체포하는 소란 속에서 일어났다. 문이 마지막 총탄을 쏜 지 15초 뒤였다. 이 총격의 주인공인 김모 경호원은 1998년 경호실 보고서 작성자에게 이런 증언을 남겼다. 나는 단상의 휘장 뒤편에서 경호에 임하고 있었다. 탕 하는 총소리와 군중의 함성을 듣고 휘장을 헤치고 무대로 나왔다. 문세광이 통로 중간쯤에서 단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보였다. 박종규 실장의 권총에서 나는 2발 정도의 총소리를 듣고 범인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했다. 잠시 후 범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내가 쏜 실탄에 의해 제압된 것이라고 오해했다. 가늠새를 보고 발사할 수는 없었다. 정확한 사격이 되지 않아 범인 제압에 실패하고 참석자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 마음에 한이 된다. 모든 것이 순간적이었다. 문세광이 4발을 쏘고 붙들릴 때까지는 8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사이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사후에 설명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경호원이 총을 쏘았을 때는 문이 붙잡힌 뒤였는데도 그는 자신의 총격에 문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시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확인해보자. 2분 만에 연대 위로 박 대통령이 몸을 드러내자 장내에서는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전 10시 26분 20초. 박정희 대통령은 예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여러분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운을 뗐다. 당황하거나 겁먹은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10여 초간 아무 말 없이 연설문을 바라보던 박 대통령은 중단했던 김연사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라면서 연설하기 시작했다. 연설을 재개한 지 4분 40초쯤 지나면서부터 박 대통령은 조금씩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연설문만 향하던 눈길을 거두어 객석을 이따금 쳐다봤고 혀를 내밀어 입술을 축이기도 했다. 꼿꼿하던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횟수가 많아졌고 말을 빨리 하는 부분도 있었다. 읽은 곳을 다시 읽어 가볍게 더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도 2군데 있었다. 연설문을 건너뛰어서 읽거나 떨리는 목소리를 내는 실수는 전혀 하지 않았다. 연설문을 다 읽은 박 대통령은 감사합니다 라면서 연대 뒤로 한 발 물러가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신의 의자로 되돌아가던 박 대통령은 밑에 떨어진 유 여사의 핸드백과 고무신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 양택식 서울시장이 재빨리 몸을 숙여 고무신과 핸드백을 먼저 주어 경호원들에게 건네주었다. 의자에 앉은 박 대통령은 조상호 의전 수석을 불러 뭔가를 지시했다. 장내 아나운서의 말에 따라 성동 여자실업고 학생들이 일어나 광복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동요된 표정 없이 노래를 불렀다. 자리에서 일어선 박 대통령은 산부 요인 등과 악수를 나누고 무대 뒤로 퇴장했다. 평소의 모습 그대로였다. 박 대통령이 퇴장하자 절대 금연인 객석 여기저기에서 뽀얀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장내 아나운서는 지금 퇴장할 수 없으니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달라는 안내방송을 했다. 청중들은 오전 10시 50분부터 한 사람씩 몸 검색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 이날 외국 기자 5명이 현장에 있었다. 많은 편이었다. 당시 민주화운동이 거세지고 있었고 박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할 것이란 소문이 돌아 서울과 도쿄 특파원들이 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돈 오버도퍼 기자는
그날 내가 가장 놀란 것은 문세광의 총격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연설을 재개한 것이다. 아내가 총에 맞고 실려나갔는데도 연설을 계속하다니. 그것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우리 미국인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이해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의 공인다운 태도를, 미국인들은 인간으로서의 냉혈적인 모습을 느꼈던 것이다. 유경수 여사가 서울대학병원으로 실려가고 공식 행사가 끝난 직후 국립극장 극장실에서는 침통한 대화가 오갔다. 극장장실에는 박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일관 국회의장, 민복기 대법원장, 김정년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내용을 좀 설명해. 좌중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박 대통령의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극장장실 입구 바로 앞에 박종규 실장이 멍하니 서 있었다. 상기된 얼굴로 하늘만을 응시한 채 누가 물어도 묵묵부답이었다. 누가 와서 박 대통령의 말을 전해도 말이 없었다. 각하께서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박 대통령은 몹시 궁금한 듯 다그쳤다. 뭘 좀 알아봤나? 한 비서관이 말했다. 알아본 것은 없지만 궁금하시다면 저라도 본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봐.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피하고 박종규 실장이 뛰어나가 즉시 응사했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돌아 각하의 허리춤을 잡아 연설대 밑으로 피하게 한 다음 영부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박 대통령은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영부인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대뜸 이런 말을 했다. 객석은 어두워 잘 안 보일 텐데 그곳에다 쏘게 되면 시민들이 다치잖아. 응사 시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영부인은 아마 지금쯤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 행사장으로 갑시다. 박 대통령의 다음 행사장, 즉 지하철 개통식으로의 이동 지시가 떨어지자 주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만류했다. 각하, 그것은 안 됩니다. 역사에 보면 오스트리아 황태자 살해 사건 때도 암살조가 3팀이 있었습니다. 제1조가 던진 폭탄이 황태자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되자 제2조가 다른 장소에서 결국 황태자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측근의 만류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두 번째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결국 폭탄 세례를 받은 겁니다. 부하들은 제2의 암살조가 또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진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질 않았다. 일단 일정이 잡힌 공식 행사이니만큼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각하께서는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시고 지하철 개통식에는 정일건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목표물이 박 대통령이니만큼 다른 사람은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래도 개통식에 가봐야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자동차에 올랐다가 망설이듯이 다시 말했다. 아무래도 집사람이 걱정되니까 내 대신 정 의장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